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개 문장 성분에 관련된 수업 전체를 다 마무리했고, 자, 오늘부터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문장의 짜임이 무엇이냐, 자, 그걸 통해서 문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가 되느냐, 자, 여기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시작할 건데, 자,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본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매년마다 출제가 돼. 자, 거르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되는 영역이고, 그만큼 비중이 높고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너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되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자, 조금 더 집중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첫 시간에 조건에서도 봤지만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맺으면서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장 부호가 들어가야 그걸 문장이라고 했는데, 자,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문장이라면 당연하겠지. 근데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나타나냐, 그 횟수에 따라서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눠져. 자, 홀이라고 하는 건 일단 하나란 얘기고, 겹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어야 겹이란 말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혼문장이 여러 개가 모여서 겹문장이 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장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혼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이 관계 자체가 문장에서 한 번만 나타나면, 문장의 길이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 문장 내에서 서술어가 하나고 주어가 하나면 그건 혼문장인 거야. 문장의 길이와 상관없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것이 한 번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건 혼문장이라고 한다. 자, 밑에 예문들 보면 철수가 착하다, 철수는 라면을 먹었다, 자, 고양이가 매우 빠르다, 이렇게 문장의 길이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들도 다 다르긴 하지만 이 문장들은 공통적인 게, 자, 주어가 하나고 서술어가 하나야.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자, 라면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자, 매우라고 하는 부사어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필요로 할 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그 문장의 특성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문장 전체를 이루고 있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그건 우리가 어떠한 문장이든 간에 길이와 상관없이 우린 전부 다 혼문장이라는 말을 쓴다. 자, 그 다음에 겹문장에 관련된 걸 보면, 자, 우리가 혼문장의 정의에서 비교해서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났을 때 우린 그걸 겹문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겹문장은 아는 문장이 있다면 안긴 문장이 있겠지. 그래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전체 포함해서고, 자, 아는 안긴 문장이 있고 또 이어진 문장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떠한 방식이냐면, 자, 아는 안긴 문장은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문장의 한 성분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아는 문장이다, 안긴 문장이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다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다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고 있는 문장인 거고, 이 어떤 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혼문장이 안긴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 안긴 문장의 종류가 다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안겨있냐에 따라서 이 명사절을 나눈 문장, 관형절을 나눈 문장, 부사절을 나눈 문장, 서술절을 나눈 문장, 인용절을 나눈 문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역할들인 거야. 어떠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느냐인데, 자, 일단 명사절의 예문을 보면, 자, 우리가 잘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게 서술어야. 근데 내가 알거든. 자,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가 나왔는데, 자, 그럼 무엇을 아느냐 할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자, 정직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서술어가 나온 거야. 근데 누가 정직하냐면 그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어가 나온 거지. 이 주어와 서술어 갖춘 이 부분이 혼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 주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담당할 때 우리가 그걸 명사절이라고 말을 쓰는데, 꼭 주어와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명사가 놓일 수 있는 자리, 자, 보어라든가 부사어 자리 다 포함이 돼. 자,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더 자세한 문장으로 볼 건데, 일단 오늘은 개념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어떤 혼문장이, 자, 그것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 속에 어떤 특정 성분 역할을 하는구나.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절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예문도 보면, 자, 좋아한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어. 근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거든. 자, 주어와 서술어가 됐어. 그리고 집을 좋아하는 거니까 목적어도 나왔는데, 자, 집이긴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텃밭이 있는 집이야. 그럼 텃밭이 있는이라고 하는 요 주술 관계를 갖춘 문장이 독립적이진 못하되 이 집을이라는 목적어를 이루고 있는 집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 거야. 근데 그 꾸며주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있다라고 하는 서술어. 그럼 뭐가 있냐면 텃밭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꾸며주고 있는 부분도 살펴봤더니 있다라는 서술어와 텃밭이라는 주어로 만들어진 부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추는데 이 역할이 관형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 우린 그것을 관형절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부사절도 마찬가지야. 자, 생겼다. 자, 서술어고 영희가 생긴 거거든. 자, 주어야.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났는데 이 생겼다를 꾸며주는 말이, 자, 얼굴이 예쁘게 생긴 거거든. 자, 그러면 얼굴이 예쁘게 전체가 생겼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꾸며주고 있는 부분을 봐도 예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또 나왔어. 그럼 무엇이 예쁘냐면 얼굴이 예쁜 거지.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같은 문장이 이 서술어 뒤에 있는 생겼다라고 하는 전체 큰 문장의 서술을 꾸며주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부사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서술절도 마찬가지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자, 짧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는데 뭐가 짧냐면 앞발이 짧은 거야. 자, 그러면 앞발이 짧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주술 관계를 갖춘 이 부분이 토끼는 이라는 전체 문장의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절. 그래서 우리가 서술절이란 말을 쓰는 거야. 자, 인용절도 남의 말을 인용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야.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중요하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용된 말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인용절이라 그래. 자, 뒤에 가서 부사절과 비교할 건데 인용절은 부사절과 성격이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하시긴 말씀하셨는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사실 역할은 부사절이나 인용절이나 역할상으로는 똑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인용이란 말을 썼는지는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역할상으로는 부사절과 같은 맥락이긴 해도 학교문법상으로는 이 인용절이라고 하는 걸 따로 두고 있으니까 구분해서 설명을 다시 할 거야. 근데 어찌되었든 오늘은 이 머릿속에 개념만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이미지로 좀 만들어 보면 그냥 너희들 머릿속엔 그런 이미지만 만들면 될 것 같아. 자,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이 주어와 서술어가 전체 다른 문장, 큰 문장인데 이 속에 어떤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 그런데 이 안겨 있는 이 부분이 주어나 목적어, 지금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담당할 때 우리가 이거를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미지로 머릿속에 잡아두면 좀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자, 그러면 이 견문장이라고 하는 게 아는 안긴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어진 문장. 자, 그러면 이것도 단어에서 풍기는 뉘앙스로 머릿속에 잡힐 건데 자, 둘 이상의 혼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문장인 거야. 자, 일단 끝내지 않고 이어졌으니까 견문장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방식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는 반면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 자, 우리가 품사에서 수업을 할 때, 용언 수업을 할 때 그 용언에 어미라고 하는 체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공부했었냐면 자, 어미의 체계에 종결어미가 있긴 하지만 연결어미도 있고 전성어미도 있다. 근데 그 연결어미라는 게 자, 대등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었고 종속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었어. 물론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것도 있었는데 본용언, 보조용언 이어주는 거. 근데 여기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적 연결어미가 붙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도 종속적 연결어미가 붙으면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자,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가 붙은 문장.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하나를 배웠냐면, 이 대등적이다, 대등적이지 않다. 자, 라고 할 때 이 대등의 기준을 내가 좀 강조하면서, 대등의 기준을 알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그냥 종속적인 거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선택 관계일 때, 그리고 대조 관계일 때, 그리고 나열 관계일 때, 우리가 이럴 때 대등한 거고 이것이 아니면 그냥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 지금 이 문장에 두 개의 문장. 자, 장미꽃이다. 자, 뭐가 그렇냐면 이것은 이게 주어지. 자, 국화꽃이다. 자, 이건 서술어고 그 다음에 저것은이 주어지. 근데 이 두 개의 문장을 고라고 하는 대등적으로 이어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가 붙어서 이렇게 이어진 거야. 자, 밑에 문장도 자, 거치다. 자, 무엇이 거치냐면 안개가 거치는 거지. 이게 주어인데. 자, 그리고 출발하다. 무엇이 출발하냐면 비행기가 출발하는 거지. 근데 이 두 개의 문장을 면이라고 하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붙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위에 이 문장은 자,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나열의 관계고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는 이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 말인 거고. 지금 안개가 거치면 비행기가 출발한다. 자, 이거는 나열 관계도 아니고 이 둘의 관계가 대조 관계도 아니고 선택 관계도 아니잖아.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좀 더 이런 판단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조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견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최소 2번 이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2번이 아니라 3번, 4번 더 할 수도 있지. 근데 어찌되었든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은 나타나야 견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 견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혹은 이어진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어진 문장도 이미지로 나열해 보면 이런 거지. 주어와 서술어가 또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 이것과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미지로 머릿속에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는 문장, 암긴 문장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자세히 수업을 할 건데, 자, 오늘은 요 얼개만 좀 잡고, 자, 이것의 어떤 개념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숙지하고 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아는 문장, 암긴 문장 중에서 명사절을 중심으로 수업을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수업에 관련된 개념 잘 잡고, 자,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